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최근에 현직 경찰이신 분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신기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좀 무서워서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는데요.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내부순환도로를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관할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 지 벌써 7년이 훌쩍 넘었고 오랜 준비 끝에 순경 공채로 들어오게 되었죠. 교통계에 있다가 기동대 생활을 잠시 했고 돌고 돌아 현재는 서울의 한 관할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교통계는 가장 힘들면서도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곳입니다. 중랑구면 중랑구, 금천구면 금천구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일들을 밤낮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요. 유독 이상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죽는 것도 못 봤지만 지금은 사람의 뇌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아도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익숙해졌죠. 하지만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들은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그날 오후까지 일하는 주간 업무와 오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일하는 야간 업무, 그리고 하루 휴식을 돌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은 낮에도 있지만 밤에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그렇죠. 제가 이곳으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언젠가 무전기로 들리는 지원 요청 소리에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삼중 추돌 교통사고였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 새벽에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은 서울에서도 교통량이 많기로 유명한 내부순환로였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커브길도 많고 곳곳에 합류 지점이 많아서 사고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그런 사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는 순찰차를 몰고 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같이 지원으로 온 선배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혼잣말로 또 여기라며 혀를 끌끌 차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지점에서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인 줄 알고 사고를 수습한 뒤 경찰서로 복귀를 했죠. 그런데 경찰서에 와서도 계속 다른 분들한테 또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담배를 같이 태우게 되어서 혹시 아까 그 사고 지점이 원래 사고가 맞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선배가 말씀하시길 그 지점이 유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거기가 커브길이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게 아니겠냐고 되물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꼭 그곳에서 사고가 나고 사고 원인을 봐도 당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래 그런 곳이겠죠 하면서 넘겨짚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번에도 무전기를 통해 교통사고 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자가 도주를 한 건이었는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혹시라도 다칠 수 있으니 최대한 조심하자고 생각하고는 사고 지점으로 가고 있었죠.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점이더군요. 순간 선배와도 눈이 마주쳤지만 주치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일단 빠르게 사고 수습을 하고는 병원까지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소름이 돋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똑같이 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물론 주치자가 도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왜 하필 그 자리였을까 싶었죠. 그리고는 낮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경찰서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이전 사고 정보를 조사해보니 이미 숱하게 그곳에서 사고가 났더군요. 게다가 그 근처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귀신 들린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곳에서 사고가 없지만 유독 그런 장소에는 진짜로 뭔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아무런 특이 원인이 없는 곳에서 꼭 귀신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나는 곳 말입니다. 제가 정확히 그 지점을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내부순환로에 사고 잦은 지점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를 타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근에서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교통사고 이야기만 했는데요. 경찰을 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는 참 신기하면서 무서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몇 년 전에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안타까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보통 저녁이 되면 그 어디에서든 폭행 사건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 서로 싸우고 대충 합의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날도 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며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술을 먹고 주치자들끼리 싸우는 걸로 알았지만 가서 보니 웬 빌라더군요. 다시 확인해보니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던 거였죠.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시겁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집안이 온통 종교 물품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기독교나 불교도 아니었고 이상한 그림들이 벽지에 도배가 되어 있었고 장례식장 향도 아니라 처음 맡아보는 걸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들어가 보니 남편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도 그 옆에서 울면서 앉아 있더군요. 집안에 뭘 집어던진 것처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혹시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근데 정작 아내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부부싸움을 했는데 잘 해결했으니 그만 가셔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정신이 들기는 했지만 그대로 일어나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고요. 뭔가 꺼림칙했지만 저희로서는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동네 주민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저 집에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들어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도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문 같은 걸 외운대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은데 어쩔 때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지만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때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그 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더 이상 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그리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날도 주치자들을 처리하며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 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던 거였는데 빌라 입구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냄새를 맡자마자 알 수 있었는데 분명 오래된 사체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선배와 같이 그 집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사람은 죽어 있었고 아내와 남편이 같은 방에서 같이 생을 마감했더군요.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게 그들이 심취해 있는 종교 물품들을 나열한 곳 앞에서 둘 다 가슴팍에 부적 같은 걸 걸어두고는 죽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종교는 봤던 적도 들은 적도 없었고 그게 부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종교가 뭔지 두 사람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한 걸까 소름이 돋더군요. 마치 자신들을 재물처럼 바치는 것 같다고 밖에 안 보였습니다. 같이 있던 선배는 이런 일은 앞으로도 많이 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경찰을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보다 자신이 믿는 신이나 종교에 빠지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는 섬뜩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걸 수습하는 경찰분들은 항상 그런 걸 봐야 하니까 당연히 힘들 것 같고요. 내부순환로에 유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도 참 무섭고 종교에 심취해서 자신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도 하나같이 섬뜩합니다. 아무래도 현직 경찰이다 보니 음어나 특정 장소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밤에 내부 탈 일이 종종 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